예. 그래, 됐어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재수잖아요. 좋네. 예. 다음엔 늦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찰풍수입니다. 지금 오늘 8페이지죠. 그것은 9페이지입니까? 예, 9페이지. 예. 자, 9페이지인데, 자, 사찰풍수에는 세 가지가 주로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명당에 들어간 사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보사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울비자에 어떤 마을이나 안 그러면은 어떤 커다란 또 다른 사찰을 위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작은 사찰들이요. 네, 그런 사찰들이 있다. 인테리어 사찰이에요. 일종의 마을을 위해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명당이면서 비보의 것까지 마을을 구하는 것까지도 들어간 사찰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자기가 명당터이면서 주변의 마을들까지 구하겠다고 하는 이 통도사예요. 네. 자, 오늘은 이야기해 드릴게 요거 불국사 이야기해 줄 거고, 그 다음 뭐 비보사찰은 이제 땅 서울에 있는 거를 하나, 이제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거를 하나 말을 해드려도 되고, 안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고요. 김해가도 있고요. 이모산 흥부암 아세요? 예, 네, 그것도 비보사찰이에요. 나중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불국사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저게 1250년 정도 됐습니다. 김대성이가 이제 우리 옛날에 듣기로는 김대성이가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불국사가 지금 1000년을 넘게 들어오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돼가지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이제 막 올 수 있는 이제 위풍당당한 불국사인데, 자, 먼저 이 돌이 있으면 이제 세계문화유산이죠. 나중에 요거 이 돌 뒤에 안내판이 있거든요. 이 안내판도 나중에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예,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가는 일주문입니다. 천왕문 들어가고 일주문인데, 복원이 하나 좀 잘못된 게 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 뭐예요? 일주문 주변에 바로 담을 치는 사찰은 있다 없다? 천왕문이나, 예, 천왕문 정도서부터나 이제 담을 쳐야지 담이 작거든요. 일주문은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일주문부터 담을 치면은 사찰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서 인건비가 안 나와요. 담을 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입장료를 받아야 되므로, 예, 일주문에서부터 담을 둘러 쳐버립니다. 못 들어가게. 그죠? 예. 자, 이제 이게 많이 보던 불국사예요. 자, 불국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가 이 그림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자주 봐온 거. 국보가 6개 있다고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아니고요. 사찰에 국보 6개면 작다 안 작다? 많은 거죠. 예. 청운교, 백운교, 그 다음에 뭐지? 연화교, 칠보교, 그 다음 석가탑, 다보탑, 그 다음 금동 비로 잔화불, 금동 아미타불. 6개가 이제 국보인데, 중요한 거는 이 축대 때문에, 이 축대가 다른 사찰에는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앞에 축대가 이래 화려하지 않은데 이게 또 멋진 게 돼가지고 이제 등록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먼저 저 축대 한번 볼까요? 자, 어디 부분이냐면 밑에는 막도를 둥글둥글 깎지 않은 거예요. 막도를 막 쌓아놨는데 그 위에는 이제 사각기둥으로 똑똑똑 잘라가지고 올려놨어요. 요 부분이 경계예요. 요 부분이. 밑에는 그냥 자연석이고요. 위에는 각을 사각기둥으로 만들었는데 그 연결선을 보면 요래 만들어 놨거든요. 밑에 자연석에 맞춰서 요래 위에 돌을 홈을 파놨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서부터 폭 꺼졌다가 요렇게 된 것까지 맞춰 놓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이 돌 맞춰서 위에 돌을 다 깎아서 딱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잘 무너지겠다, 안 무너지겠다? 진짜 안 무너지겠죠. 근데 불국사가 이런 것들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그죠? 예. 이제 알겠어. 예? 이제 알겠어. 예, 그냥 쌓아놓은 것 같이 보였는데 알고 보면 진짜 서로 이 맞추게 탁 해놔가지고 이쁜 것들도 많다. 자, 그냥 이건 눈요깃거리고요. 자, 저 아까 그 사진이 보면 경사진터가 있을 때요. 보통 사찰을 짓든 뭐를 짓든 하면 제일 편한 게 뒤에 땅을 까가지고요. 그러면 뒤에가 축대가 생기게 되고 뒤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불국사는 어떻게 해요? 딴 데서 흙을 갖고 오더라도 이래갖고 청운교, 백운교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옮겼단 말이에요. 축대는 적게 최대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땅을 제대로 훼손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팍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땅 기운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대가 나온 거예요. 이 축대가. 안 그러면 여기다 자연석에다가 그대로 일반 사찰처럼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아예 갖다 축대를 만든 거죠.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국사는 무슨 산 무슨 사? 무슨 산? 토암산 불국사다 이거지. 토암산의 산줄기를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토자요? 토할 토자, 오바이트 할 토자. 참 한자 특이합니다. 보통 이렇게 좀 지저분한 한자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산줄기는 가급적이면 좋은 산줄기로 미화시키기 위해서 산 이름을 가급적이면 좋게 지어요. 좀 못생겨도 미녀봉, 옥녀봉, 좀 사납게 생기면 장군봉. 예, 이런 식으로 좋은 표현을 쓰기 바쁜데, 이게 뭐 그냥 오바이트 한다에다가 머금는다, 품는다, 포함한다 할 때 이 함자를 쓴다고요. 아주 좀 특이한 한자를 쓰는데, 어쨌든 이 토암산의 산 모양이 옥녀 여자가, 여기서 옥녀라고 하는 건 구수를 가진 여자니까 옛날에 구수를 가진 여자는 귀한 여자예요. 귀한 여자예요. 귀한 여자. 그래서 귀한 여자가 머리를 감고 있는 산 모양이다. 이제 이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산을 보면 옥녀 세발형이다. 자, 여자가 머리를 감고 있다. 그냥 상상을 하세요.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쫙 찬빛 가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산세가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산줄기가 어떻게 내려와요? 머리카락을 쫙 이렇게 풀어 헤친 듯이 내려오는 게 이게 옥녀 세발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런 산줄기가 한 번씩 보여요. 예. 그러면 이때
옥녀라고 하는 봉우리가 이렇게 솟아 있으면 제대로 된 옥녀 세발형이에요. 옥녀봉이라고 하는 게 부드럽게 이렇게 생긴 산, 요 옥녀봉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말고요. 제가 사진 한 것 중에 귀한 사진 있잖아요. 네. 귀산. 네. 예. 귀산처럼 생겼는데 부드럽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것 중에 귀산, 그 옥녀봉에 속해요. 생긴 모양새가. 이렇게 아주 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산봉우리 이름이 옥녀봉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부산하고 옥류봉하고 사이가 어떻게 있어요? 부산. 부산하고 부산. 예. 네. 부자되는 거. 부자는 완전히 동그랗고요. 아. 귀산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예. 뾰족하고. 뾰족하다기보다는 약간 올라왔고. 예, 부드럽게 다 요래되는 그 느낌. 예. 사진에서 본 거 있잖아요. 네. 예, 딱 그 느낌이요. 나중에 이거를 오행으로 목형산이라고 하고 이걸 나중에 금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아예 오행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산봉우리가 옥녀봉 같이 있으면서 머리카락이 쫙 내려오고 있다면 여자들이 머리를 감는다. 이 소리는 뭐다? 머리카락이 훼손되면 안 되죠. 파마 여러 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머리가 훼손될까 봐 안 하잖아요. 그죠? 영양제도 바르고 보습제도 발라가면서. 그래서 이 옥녀 세발형에서의 산줄기에서 혈자리는 이거 정상들이거든요. 산줄기인데 어차피 머리카락 위에 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옥녀 세발형은 머리카락이 훼손되지 않으려니까 땅을 파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는 산줄기를 그대로 보존시키고 딴 데서 흙을 갖고 오더라도 땅을 훼손 안 시키고 이래 올려버립니다. 토암산이 옥녀 세발형 산 모양이기 때문에 불국사를 축대를 앞으로 내밀면서 만들게 돼요. 자, 요 산줄기가 이제 토암산인데 경주 쪽에서 본 거예요. 경주 쪽에서 딱 보면 요게 이제 옥녀봉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 토암산 정상인데 가만히 보면은 산줄기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보이세요? 요 산줄기대로 쫙 흘러서 이렇게 쭉 간다고요. 보이세요? 제가 아예 좀 옥녀 세발형 요번에 공부 한번 합시다. 딴 걸 보여드릴게요, 아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딴 데로 갔다 올게요. 그게 경상남도 부곡온천이 어디가 될까요? 오마이갓. 이게 뭐야? 그 무슨 군이죠? 창녕군. 예, 예. 부곡온천, 여기가 부곡온천이거든요. 그 뒷산이 덕암산이에요. 근데 덕암산에서 산줄기 내려온 것 보세요. 머리카락을 쫙 풀어 헤친 것처럼 쫙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러 줄기가. 이러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퍼져서 이러고 내려오는 거. 요런 게 옥녀 세발형이에요. 조금 감이 오세요? 또는 경상남도 들어가서 함양군, 네, 서상. 이런 산들이요. 산줄기가 좀 많이 못생겼는데, 많이 투박한데, 산줄기가 여자가 머리카락 쫙 빗으로 흘러내린 것처럼, 그래, 보인다, 안 보인다? 훼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게 옥녀세발형 산 모양이다라는 걸 하나 아시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머리카락 쫙 빗은 것 같잖아. 찬빛 가지고. 예. 석굴은 말고. 그래서 그럼 다시 보면은 이제 옥녀세발형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감이 오세요? 예. 자,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옥녀세발형이니까, 자, 아까 요가 이제 일주문 들어가는데요. 일주문 여기 담벼락 아까 친 거 이야기하고 안내도 여기 있고요. 들어가면서 여기 천왕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청운교, 백운교 있고요. 자하문 있고요. 대웅전 있고요. 무설전 있고요. 이쪽은 극락전 있고요. 관음전 있고, 비로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옥녀가 머리를 감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물이죠. 연못 파놨죠. 예. 연못 2개씩이나 파놨죠. 옛날엔 여기가 연못이었다고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요 건물 있죠. 제일 많이 보이는 건물. 이 건물에서 보면은 청운교, 백운교 말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누각이요. 가운데 있는 누각에 요거 조형물을 하나 보고요. 요거 현판을 보면 요 뭐같이 생겼어요? 예? 제강이 여기까지 딱 듣다가 저거 뭐예요? 그럼 항아리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불국사 자료에는 저게 무슨 조형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거든요. 자, 항아리다. 그럼 항아리 어디다 쓰겠어요? 연못도 있고 항아리도 있다 그러면은 바가지죠. 근데 바가지인데 여기 굽도 있다 없다, 굽. 도자기 하면 다 굽들 있잖아요, 밑에. 네, 굽도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웨이브진 거는 뭘로 해석한다? 물찬 항아리. 물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럼 연못 있겠다. 이것도 이제 붓겠다. 그 위에 현판이 하나 있는데 현판 이름이 이런 현판 이름이 있어요. 저 종이 북이 있는 데거든요. 예, 보통 이제 북이 있거나 종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종각, 종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 놓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적고요. 범영루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물의 뜰범자거든요. 물의 뜰범자의 그림자 영자. 물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친다라고 하는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가 연못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달빛에 비친다 이거지. 안 그러면 저 이름이 갑자기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국사는 어떤 상황이다? 토암사는 옥녀세발형이므로 산모양새가 그 산모양의 기운을 닮으면 이제 우리 불국사에다가 그거에 맞는 옥녀세발형에 맞는 풍수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산기운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토암산이 옥녀세발형이니까 제일 먼저 뭘 했다? 축대를 싸서 땅기운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두 번째 뭐 했어요? 연못 만들었다. 세 번째 물항아리 만들었다. 네 번째 범영루라고 현판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산기운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다는 거지. 이해되죠?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가이드가 해준다 그러면 좀 더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밌죠. 스토리. 요즘에는 전부 다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텔링 스토리거든요.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어서 홍보하는 게 이게 지금 최고의 목적인데 이런 텔링 스토리라면 꽤 괜찮지 않느냐 하는 거지. 그때의 불국사를
10대 건축할 때 예. 이거 보고 정해주시면 당연하죠. 이게 어째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알고 지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넘은 크리스천으로 그거를 숨기려는 이때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 사람이고요. 예수님 2000년 전 분이세요. 그분들 깨달으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살잖아. 2500년, 2600년 전 분 이야기를. 그죠? 손자병법을 지금도 읽고 있고요. 2000몇백 년 된 거. 공자 말씀 지금도 꿰고 있잖아.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적인, 영적인 거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았다. 근데 가만히 보니 문제가 지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된 것도 같이 등재가 됐어요. 불국사와 석굴암. 한 세트로. 그리고 우리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불국사와 석굴암 세트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삼국유사나 삼국사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쪽이 서쪽 경주 쪽에서 바라보는 거고 이쪽이 동해안 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이면 아까 저 산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토암산 산줄기고요. 이게 토암산 산줄기고 산줄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불국사가 하나가 딱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거 아까 이렇게 넓히면 아까 그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토암산 정상들인데 능선인데 이쪽으로도 산줄기가 이렇게 이제 나왔을 거단 말입니다. 서로. 예?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산줄기에 딱 탄데 요 부분에 석굴암이 있는 거예요. 웃기게. 다른 산줄기도 아니고요. 능선이. 이놈하고 요 봉우리 딱 만나는 데서 요쪽에 석굴암이 딱 있어요. 요거 만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 5산 산줄기가 있다. 이쪽에도 5개의 산줄기가 있다. 만날 수 있는 확률은 5, 5, 25, 25분의 1 확률. 4%의 확률이거든요. 근데 여기 꼭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야기거리가. 그러면 이거는 4%의 확률일지라도 요 산줄기와 요 산줄기를 같이 태운 이유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자,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고려의 1년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었잖아요. 삼국유사를.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삼국유사의 1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시대 때 1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이제 삼국시대 이야기를 적으니까 이 사람도 자료를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니 향전이라고 하는 글에 이르기를 향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르기를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김대성이가 석굴암을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는 이야기거리가 있고 사중기에 보니까 사중기라고 한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찰을 중수할 때 남겨놓은 기록을 사중기라 그러거든요. 사찰을 중수할 때 남겨놓은 기록을 여기에 보니까는 뭐라고 갑자기 나오느냐면 경덕왕 때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어쩌고 나오고 하면서 경덕왕 10년에 불국사를 지었다는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불국사 석굴암을 지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걸 택했어요? 지금 어린이 동화는 이걸 택했어요.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거든. 여기는 그냥 경덕왕 10년에 지었다라는 소리 말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민스럽다 이래가지고 이걸로 채택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거리가 안 나오는데 이제 이거 시각으로 보자 이거지. 어느 게 좀 더 현실에 맞을까? 자, 경덕왕이 언제 뿐이냐면
정말 추통일 신라시대 때인데 통일이 언제 되느냐면 668년에 통일이 되거든요. 삼국 통일이. 그 다음에 요게 통일이 돼요. 그 다음에 삼국이 고려가 일어나는 게 918년이거든요. 근데 요 중간 시점이 이게 이제 통일 신라시대 시점인데 그 중에 요 부분이 부흥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쇠퇴기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도. 그 중에 어디에 속했느냐면은 요 부흥기 시대에 속한 왕이 경덕왕이에요. 경덕왕이 만약에 불국사를 지으라고 시켰다면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왕이 지으라 했으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자. 요 연못도 나왔고요. 이거 요건 극락전 뒤에 황금돼지 있거든요. 극락전 현판 뒤에. 황금돼지 한번 가시면 찾으세요. 복 받는다고 또 딱 플랜카드 걸어놨어요. 예. 네. 우스갯소리로 그냥 찍어 놓은 거고요. 잠시만요. 요 사진 말고. 그 사진 말고요. 딴 사진 어쨌든 걸어 놓을게요. 네, 연못을 이제 만들어 놓고. 김대성이가 그때 시중이라고 하는 정승벼슬에 있었어요. 불국사를 언제 창건하냐 그럼 751년에 창건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중수하는 걸로. 예. 근데 김대성이가 750년에 시중 정승 자리를 그만두고 쉬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751년에 뭐 하러 가요? 불국사 석굴암을 지으러 가요, 이 사람이. 근데 임금님이 경덕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이때가 정말 부흥기 시절인데 김대성에게 이를 정성으로 있던 사람을 이거 지으러 가라고 해가지고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명은 뭐예요? 네 이름으로 전생 현생 하나 이제 이야기거리 만들고 내 부탁 하나 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좀 하나 좀 사찰을 빌어서 만들려고 했다. 경덕왕에게요 뭐가 하나가 없었느냐면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복이라 하잖아요. 오복 5가지 뭐라고요? 오복 5가지. 부모복, 배우자복, 자식복, 부귀복. 이 정도면 오복이지 않겠느냐? 딴 것도 넣으실 거 있으세요? 이빨 아픈 거 이런 거. 요즘은 마취제 잘 나와서 예, 요즘 뭐 이빨 뭐 임플란트도 잘 되고 건강복 5번에 있죠.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말고요. 왕 입장에서 부모복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시고 어머니가 왕비이시다. 이만한 복이 있다 없다? 최고죠. 예. 그 다음에 왕의 입장에서 배우자 복은요. 지나가는 여자 내 눈에 띄는 건 다 내 거야. 그 정도면 최고도 아니다. 내가 한번 결혼하겠다고 간택령을 내리면 양반집 교수들은 3개월 동안 혼인도 한 번도 못 해요. 내가 간택령을 내리면.
눈앞에 지나가는 무술이 다 내 거야. 이것도 최고죠. 그 다음에 자식복은요. 왕의 자식복. 하이,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죠. 예.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뭐 이런 내려가잖아요. 그 27대 왕 중에 제일 바람직한 세습제도가 뭐예요? 맏아들이 제대로 적통을 이어받아서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왕비가 소생한 맏아들, 원자가 세자 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조선왕조를 딱 보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 옆으로 너무 빠질까봐 하지 못하겠는데 태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정정이요, 다섯째 정한대군이 태종이요, 일곱째, 여덟째 방범방석이 쳐 죽이고 이래갖고 쫙 선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좀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맏아들이 잘 된 적이 없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중에. 그 중에 제가 이제 어디서 끝났죠? 임진왜란이 선조 때 끝났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선조부터는 비로소 후궁이 왕이 돼. 후궁의 자손이 왕이 돼요. 선조 직전까지는, 명종까지는 왕비의 아들로 그래도 둘째 아들이건 셋째 아들이건 내려가는데 선조부터는 이게 중종의 창빈한시 후손이, 후궁의 자손이 선조예요. 적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왕비의 소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자식복만큼은 솔직히 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부귀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명예예요. 임금에게 돈은 어떤 돈이에요? 돈복은 어때요? 임금님에게 돈복. 한국은행이 내 거야.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게 내 거고. 최고죠, 그죠? 그 다음 명예. 내가 머리 수그릴 놈이 없어요. 다 내 앞에서 머리 수그리지. 이것도 부귀복도 최고다. 그 다음 건강복은요. 이거 알 수 없죠. 태정, 태세, 문단세 역시 조선왕조실록으로 가면 예성, 연중, 임명선 27대 왕 중에 환갑을 넘은 사람은 6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환갑도 되기 전에 다 요절해요. 세종대왕도 50대 요절해요. 평소 때 운동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라든가 이런 사람들 환갑 넘어 살아요. 그 다음에 숙종이 또 환갑을 넘어 살아요. 숙종은 어떤 운동을 많이 했다? 희빈장씨하고 밤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보양식을 먹는데 뭐만 먹어요? 신장 방광에 좋다고 하는 검은 씨앗 종류. 검은 깨, 검은 콩, 검은 강정 막 이것만 먹는 거예요, 그냥 숙종이. 그래 놓고 이제 다 승정원 일기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숙종이 희빈장씨와 합방을 할 때는 한겨울에도 부채질이 필요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운동이라도 해야지 한갑 넘어 산다니까. 근데 이 경덕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의 입장에서 이거가 탈이 나는데 왕의 입장에서, 경덕왕 입장에서는 뭐가 없었느냐 하면요. 하나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데 물려줄 놈이 없는 거야. 물려받을 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도 제사 못 받아 먹을까 봐. 자기 묘 관수 안 되고, 에? 이 재산,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그래도 줄 놈 없을까 봐 싶어가지고 아들 한 게 한국 정서인데 이 왕 입장에서는 이게 더 속이 터진다 안 터진다. 나라는 부강해졌지 부흥기에 딱 있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덕왕이 김대성이한테 이제 모종의 아들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불구사 사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요. 아까 이게 풍수 아니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려. 다른 책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여러 산줄기 중에 여기 불국사고요. 이 서쪽이고요. 석굴암은 이렇게 요 안에 본전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동쪽에 어디를 본전불이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부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동쪽에. 그럼 편안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아는 대로 답할 것. 한계가 있죠. 가면은 확실히 자기께 돼요. 아까 그 사진이 이 사진하고 비슷한 사진이거든요. 이 화질이 다르잖아요. 자, 이게 통도사인데, 예. 자, 통도사 이야기. 제가 원래 명당과 비보사찰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필요하진 않고요. 그것만 하려고. 예?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통도사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 예. 부가 서비스, 통도사. 명당이기도 하고 비보사찰이기도 한 이제 통도사를 보면 말입니다. 이제 촬영 시작했죠? 예. 이 구포가 있고요. 구포에서 물금 쪽으로 가다가 낙동강이 이러고 휘어져 가요. KTX 타시면 이렇게 휘어가잖아요. 그죠? 예, 낙동강이 이제 물금 쪽에서 오면 요게 양산천이에요. 양산천이 나중에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근데 요게 길이가 20km예요. 양산천이 직류수 20km예요. 풍수에서 센 바람 나쁘고요. 물도 센 물 나쁜데 직류수는 센 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 굽이 흐르면은 범람을 안 하는데 직류를 범람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영치산이 이렇게 있고요. 영치산을 주변으로 산이 이렇게 뺑 둘러 있거든요. 이 산줄기가 또 뻗어나오고. 이게 수백만 평이라. 그래서 이 안에 떨어진 물들은 뭐예요? 이 안에, 자, 능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비가 왔다. 그러면 요 안에 떨어진 빗물은 모여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양산천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통도사가 어디에 있다? 노란 거. 요 물 빠져나가는데 여기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여기 구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남해 고속도로 시작되는 구포다리요. 예. 만덕에서 올라타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여기 차 세워가지고요. 좀 무섭더라고. 차들은 옆에 윙윙 달리는데 세울 데도 없고요. 정중앙에 차 세워놓고 카메라를 딱 꺼내서 딱 여기를 이제 찍으려고, 양산천 20km 찍으려고요. 다리가 진동으로 이러고 움직이는. 예. 그게 이 사진이에요. 이 스캔 안 떴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요게 금정산 고당봉이고요. 부산 쪽에. 그 다음에 요게 흐릿하게 보이는 게 요게 영취산 대가리예요. 영취산 대가리.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20km까지가 그냥 쭉 양산천이 일직선이란 얘기예요. 구포까지. 이거 양산천이래요. 낙동강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게 낙동강인데, 낙동강은 나중에 요 산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빠져버리고요. 예. 여기 요쯤서부터 저 뒤쪽으로는 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양산천 때문에 산이 주변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양산천이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제가 여기서 찍었지만 보이는 건 이 부분만 보이고요. 이 부분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만 보인 거예요. 대신에 산이 하나도 안 가리잖아요. 예, 개천이 흘러내려오는 곳이니까. 이게 시간이 몇 시에 찍는 겁니까? 요거 맑은 날 12시에 찍으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화명동에서 나오는 다리가 생겼죠. 예. 이거 대부분 다 예, 새로운 다리 지금 놓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진 못 찍어요. 영치산의 산 기운을 받아서 통도사가 이 자리에 신신사리가 위치했거든요. 그 자리 명당터 맞아요. 살이 모셔놓은 자리는 명당터 맞고요. 금강계단이라고 쓴 대웅전이라고 쓴 그 대웅전이 웃기거든요. 벽면 네 군데마다 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현판이. 이쪽에 우리가 제일 자주 들어가면서 보는 게 대웅전. 이쪽에 정면에 있는 게 금강계단. 연못 쪽에서 바라보는 게 대웅보전. 진신사례 쪽에서 바라보는 정멸보궁. 현판이 네 개 다 붙어 있어. 근데 그 진신사리 자리가 혈자리고요. 절하는 곳은 그냥 절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절하는 대웅전 건물이 명당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앞에 제사상 절하는 곳이지, 진짜 혈자리는 진신사리 자리예요. 가급적이면 절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절한다? 그 앞에까지 가서 절하라. 돌계단 있는 데 있잖아요. 예, 탑돌이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명당이기도 한데 여기에 위치를 해가지고요. 그 통도사 앞에 지나가는 개천 있잖아요. 그 물이 여기서 떨어진 물들이 전부 다 고기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큰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은 그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양산천으로 범람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다가라도 물이 차올라오는 걸 보면은 거기서 종을 때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럼 그 종소리를 듣고 양산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거예요. 안 다치게. 그래서 마을도 구하게 되고 명당터에 들어간 자리가 통도사란 얘기예요. 근데 통도사 앞마당을 보면요. 지금은 개축했어요. 그 부리문 뒤쪽으로 가면요. 옛날에 고치기 전에 마당 몇 년 전에 보수했거든요. 부리문 뒤쪽으로 가면은 마당 한 귀퉁이 쪽에 분명히 마당이야. 남들 막 걸어다니는 마당에 철판이 하나 이만한 거 2배만한 철판이 있어요. 철판이 있었어요. 마당에. 부리문 뒤쪽에. 그 철판을 딱 디껴보면 말입니다. 밑에 춥대가 보여요. 생땅이 아니고 밑에 물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물이 지나가는 계곡이었는데 그거를 땅을 메꿔가지고 마당을 만들고 앞에 요사채 또 만든 거예요. 물길을 옆으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물가 가까이까지 팍 온 거예요, 통도사가. 그래서 그 물길이 차 올라오나 안 차 올라오나까지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진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옛날 사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밑에를 딱 보니까, 예, 그 뚜껑 철판을 딱 들이대면 이게 다 쌓은 축대예요. 1m 밑에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어서 제 카메라 찍은 모습이 비치는 거거든요. 물판이에요, 물판. 바닥이. 그 위를 우리는 걸어 다니고 있다니까요. 요 카메라 보입니까? 요거 동그란 거? 예. 요 파란 건 하늘이고요. 예, 이래가 찍었거든. 예. 이 통도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라니까. 이제 통도사만 이야기하면 또 1시간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죠. 자, 전통과학 풍수 11페이지요.